지금 이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불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불륜 관계가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어떤 성범죄 사건들은 그래도 사실에 기반한 오해에서 기반한 어떤 신고건이 있다고 한다면 불륜 같은 거를 하다가 성범죄로 넘어온 케이스는 애초에 정말 사실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어서 있죠. 남편이건 아내건 아는 순간 이게 그냥 외도인데 외도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범죄로 비춰져서 고소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진행한 케이스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간단히 좀 사건 말씀드리면 남자분이 제 의뢰인이었는데 여자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여자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어리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성분이 결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 의뢰인하고 교제를 시작을 했고 제 의뢰인은 결혼한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고소가 된 케이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불륜이 들켜서 아내가 들켜서 그 남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결혼한 사람인 줄도 몰랐으니까 그 남편이 연락 왔을 때 사실 이게 남편인지도 잘 몰랐고 무슨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은 건지 하고 다 무시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이 여자분한테 다시 연락했더니 여자분이 연락이 끊겼죠. 그래서 제가 이거 상간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민사고 당신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거를 모르고 만났으면 이건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라고 상담을 마쳤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그때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강간했다 라는 취지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형사사건의 의뢰인이 돼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건가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남편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성분이 거짓말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여성 입으로 당사자, 피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본인 입으로 강간당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건을 잘 해결이 됐는데 사건이 해결된 끝에 생각나는 지점은 아마 여성분의 고소가 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남편분의 추궁에 못 이겨 내가 외도했다라고 편히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호기심에 이 남자를 만난 거는 맞다는 취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관계는 내가 원하지 않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해서 관계를 했다. 이런 식의 진술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으로 고소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당사자였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쵸. 너무 사실은 원통하고 화가 나는데 그 원통함과 화가 나는 것과 별개로 이 여자는 강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가지고 남성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저한테 당연히 있는데 이제 저는 일단 화를 누구를 트리고 이 건 해결이 차후에 무고하는 것의 첫 단추다. 여기서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한 사건은 무고로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신고를 당하면 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저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막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말씀하시는 게 여자가 이상한 여자입니다. 꽃뱀입니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 사건이 잘 해결된 이후에 무고에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저희 사건은 그 관계가 강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까지만 초점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건은 이거는 뭐 강간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외도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데이트였고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교제하던 관계였었고 이 관계 역시도 자연스러운 연인 간에 이어졌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죠. 구체적으로 그 당일에 관계를 하기로 이야기 나눴던 대화 내역들, 관계한 이후에 연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현출을 했습니다. 순간에 있었던 일들은 저희가 녹화물을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진술인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고소가 된 거는 무조건 빈틈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실된 사실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내가 정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별로 잘 정리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 정말 조금 디테일한 거지만 어떻게 만나서 그날 어디에 갔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대화들을 하면서 데이트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소상히 이야기를 해야 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가고 결국엔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무혐의, 재판에 무죄가 있는데 가장 첫 단추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다 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사실 작정하고 속이면 남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인 건지. 그러면 변호사님이 지금 경험을 해오신 걸 바탕으로 속이는 여자들의 특징이 좀
따로 있나요? 아마도 정말 작정하고 숨기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건들을 좀 진행을 많이 해보다 보니 이건 비단 남성이 조심할 거 반대로 뭐 여성만 조심할 거 이건 아니고 똑같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우리가 오래 알고 만난 사람하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이렇게 오픈 채팅이라든지 랜덤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볍게 만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신원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신원을 너무나 꽁꽁 숨기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정말 불륜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눴던 게 연락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핑계들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야근을 한다 어떤 날은 뭐 안 한다 혹은 나는 평소에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락은 요새는 뭐 1분만 시간 내도 하는 건데 그렇게 바로바로 못하는 것은 뭔가 못하는 상황이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는 같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연락을 하는데 무심코 저한테 너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신고한다라는 말의 그 무게감이 사실 많이 뭐 남자건 여자건 되게 무거웠는데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여성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조사를 갔는데 경찰분들 태도가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도 물어봤더니 약간 블랙리스트 명단처럼 그 여자분이 신고 건수가 한 100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범죄 신고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것들을 다 신고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고들이 많아지면 그 여자분께는 불리한 거는 맞는데 어쨌든 내가 신고를 하겠다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는 있겠고 이거는 이제 저희 사건은 아니지만 혹시 나이에 대해서 뭔가 오락가락 한다라든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성을 상대로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건 미성년자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청법 대상이기 때문에 형량이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거의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를 제대로 이야기 안 해주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를 할 때 흔적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이 특히 외도나 불륜이나 혹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자기 거를 숨겨야 되시는 분들은 활동을 안 합니다.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안 하고 뭔가 다른 활동으로서 아이들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새 대부분은 하죠. 그래서 너무나 철저하게 안 하시는 분들 그게 뭐 정말 정당할 만한 특정한 신념이 있다라거나 혹은 자기 생활에 편하게 묻어나오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혹시 뭐 지금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늘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정상적이시면 남자건 여자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었을 때가 정말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대응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정말 억울하게 혹은 억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경찰한테 연락을 받거나 혹은 연락을 받을 만한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링크 달아주신 것도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